동그란 얼굴이겠지. 동안 무슨 개뿔. 자, 2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전에 이제 2번.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 그랬어. 그럼 평균값 정리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면은 단순화시키자. 평균값 정리다라고 나와 있으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그냥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과 같구나. 즉 미분계에서 F'의 X가 되는 X값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압축을 시켜버리자고요. 그러면 지금 구간 0,4라고 나왔으니까 두 개의 점의 좌표가 0, 무언가 그리고 다시 4, 무언가 이렇게 두 점의 좌표가 등장을 하겠죠. 자, 점의 좌표 찾을 겁니다. fx 위의 점들을 찾아야 되니까 x에 대해 0을 직접 대입을 해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겠죠. 4를 직접 대입을 하면 3이라는 점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찾는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x의 변화량이 4일 때 y의 변화량이 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돼버리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F'의 x라는 값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미분을 할 건데 fx가 루트 2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우리는 요거 어떻게 쓰라고 그랬냐? fx를 2x 플러스 1에 2분의 1제곱으로 그냥 이렇게 적어버려. 그리고 얘를 가지고 그냥 미분한다. 다항함수 미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미분할 거냐? 누군가의 완전 제곱인데 그 누군가의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 이럴 때는 뭐 하는 거야? 겉에 거, 밖에 거. 즉 겉미분, 속미분. 곱에 대한 미분으로.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F'의 X를 만들면 2분의 1이 내려가고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쓰고 여기다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해서 2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쓰면 2분의 1하고 2가 약분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x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정리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분의 1이라는 수치가 루트 2x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맞죠? 그냥 바로 루트 2x 플러스 1이 2라고 그냥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내시면 되겠네요. 확인되셨죠? 다음 문제입니다. 7번이에요. 자, 7번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말이 x2 마이너스 x1 분의 fx2 마이너스 fx1 이게 k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지? 맞니? 자, 여기서 이 k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이게 무엇일까라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앞에 나와 있는 좌변 쪽을 봤더니 x1, fx1이랑 x2, fx2 사이에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기울기가 특정한 하나의 숫자로 등장을 한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숫자를 뭐라고 생각해도 되느냐? 특정한 수의 미분계수인 f'의 x다. 정확하게 말하면 f'의 c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7번 문제는 결국에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 즉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무언가 특정한 하나의 기울기를 찾았더니 그 값이 특정한 상수값을 가진다. 그럼 그 상수값을 미분계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자, 이때 문제에서는 K의 범위를 찾으라고 그랬지?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F'의 C라는 녀석이 어떠한 값의 범위를 가지게 될 거냐, 즉 이거의 범위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의 구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마이너스 1, 점의 좌표를 찾을 겁니다. 대입을 해서 쫙 계산을 했더니 5라는 점이 등장을 하고요. 또 다른 점을 찾았더니 3, 그리고 쭉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두 점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확인되니?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대충 그래프상으로 한번 따져본다라면은 지금 나와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0과
x절편이 0과 4를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그래프가 fx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의 범위로 이런 식으로 잘라놓고 요 사이 범위만 보게 되는 거니 나머지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이때 요 사이에서 그려지는 미분계수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을 fx라는 요 안에 있는 관계식을 미분했을 때 혹은 접선의 기울기를 찾았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 얼마고 최대 얼마인지 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최대와 최소값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미분계수 f'C의 범위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언제가 가장 접선의 기울기가 작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언제가 가장 좋겠어? 그래프의 형태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가장 가파르게 떨어져 내려오겠죠. 맞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그래프가 점점 느슨하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0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걸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돼? 기울기가 증가해서 올라가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때 3일 때가 최대의 기울기를 가질 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 K라는 녀석의 범위는 최소 얼마가 되느냐? F'의 마이너스 1일 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최대 F'의 3일 때가 된다라는 얘기 되겠죠. 확인되셨나요? 그럼 저 다 했어. 우리는 지금 fx라는 관계식이 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x가 되는데 f'의 x를 찾으면 이게 2x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때 마이너스 1일 때의 최소 기울기 마이너스 6이 돼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미분계수는 최대 3일 때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6 이상 2 이하라는 k의 범위가 등장합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숫자를 하나 빼줘야 됩니다. 누구를 빼줘야 되느냐?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를 했죠. 평균값 정리 잘 생각해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랬지. 왜 열린 구간이야? 이쪽 끄트머리 점을 보면은 우미분계수는 찾을 수 있지만 좌미분계수를 못 찾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여기가 빵꾸난 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미분계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좌미분계수를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가 어떻게 돼야 돼? 빠져야 되는 거야. 여기도 빠져야 되는 거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3일 때의 미분계수가 등호가 빠져줘야 되겠죠.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마지막 정답을 맞춰주는 것까지. 확인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8번입니다. 8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8번 문제도 평균값 정리가 되냐면 문제에 주어진 식의 모양이 F2에서 마이너스 F의 0을 계산한 게 2F'의 C라고 돼 있잖아. 이 식을 지금부터 정리하면 여기는 2를 없애면서 1로 넘겨서 2-0으로 바꿔줄 거거든. 확인됩니까? 그러면 0,F0이라는 점하고 0,F0이라는 점이랑 2,F2라는 두 개의 점 사이에 기울기가 얘랑 같아지는 F'의 C 미분계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억부터 확인을 해보자고요. 기억.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러면 좌표평면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을 이렇게 잡았을 때 3이라는 상수함수니까 0에서 빵꾸가 나고 그냥 쭉 이어져 가는데 2일 때도 이렇게 빵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겠지. 확인됐니? 자, 그럼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당연히 0이겠죠. 걔랑 같은 미분계수 수없이 많은 점들이 보이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가능하다.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존재하는 거지. 얘는 같은 거 만족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니은은 또 봤더니 이번에는 sin 2πx야. 자, 우리가 좀 전에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그릴 수 있어. sin 함수는 파동이지. 한 주기가 얼마야?
절대값 b분의 2파이라 그랬지. 그럼 절대값 2분의 파이잖아. 절대값 2분의 파이분의 2파이. 계산하니까 얼마 돼요? 뭐 나보고 하라고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거냐? 빨리 해. 뭐야? 절대값 2분의 파이분의 2파이. 안 해? 너한테 다 알린다. 어머니 지원이가 수업 시간에 앉아갖고 계산하라 그랬더니 저만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 왜 안 하니라고 물어보더니 계산하기 귀찮다고 저한테 덤볐어요. 원래 한 번 보고가 들어갈 때는 과장과 왜곡, 날조, 선동과 날조가 다 들어가는 거야. 왜? 넌 안 그럴 것 같아? 과도하게 들어가는 과도하게? 아니지. 정도가 지나치게. MSG를 얼마야? 얼마 나와? 4 나오지 않더나? 그럼 여기 가운데 이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파동 모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 그려지게 될 거고. 그치? 원래 밑에 쪽에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절대값 취했지? 그러니까 위로 그대로 하나가 더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때가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지금 1이라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0일 때 여기잖아. 맞죠? 2일 때 여기잖아. 그럼 우리는 요 뒤에 거는 필요 없어. 앞에 거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맞죠? 이때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선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찬가지로 0이지. 그러면 얘랑 똑같은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 딱 절반일 때 언제야? 1일 때가 바로 0이 되겠지. 확인됩니까? 이렇게 하나를 찾을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럼 디귿. 자, 디귿도 마찬가지로 또 그려볼 거야. 자, 또 주기 물어볼 거야. 이번에 주기 얼마야? 야, 위에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주기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가 똑같이 4짜리로 그려지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4고 딱 절반 나누면 여전히 2가 될 건데 우리는 2까지만 볼 거지. 2까지만 그릴 거야. 그러면 딱 여기 가운데 1을 잡았을 때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니까 메롱 이렇게. 그리고 원래 밑에 쪽에 하나가 더 그려져야 되지. 걔가 또 뒤집혀 올라오겠지. 메롱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히고 여기가 딱 1이 되게 이렇게 잡힌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 0일 때 함수값 여기 있고 2일 때 함수값 여기 있어. 두 점을 이어놓은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얘랑 똑같은 평균 변화를 가지는데 있어 없어? 안 보이지? 혹시나 싶어서 여기 점일 때 선생님 여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아니야. 왜? 뾰족점이잖아. 첨점에서는 이 점에서는 미분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여기는 미분이 불가한 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디귿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이 뭐예요? 디귿이 되겠네요. 됐어? 자, 또 가보자. 오, 19번. 함수 fx가 감소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여기서 한번 가보자. 자, fx라는 함수가 지금 현재 뭐라고 나와 있느냐 했더니 x의 세제곱에 플러스 k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감소하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f'의 x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 되는 거지? 맞습니까? 혹은 같아도 되겠죠. 구간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자, 지금부터 f'x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3x의 제곱에 플러스 2kx에 플러스 6이 된다라는 얘기로 확인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봐봐. 감소하는 구간 자체를 아예 딱 문제에서 정해줬지. 그 범위에서 감소한다가 아니라 그 구간 자체가 감소래. 맞지? 그러면 이번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되느냐? 지금부터 f'x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0보다 이하인 범위가 어디야? 여기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점까지가 된다는 얘기잖아. 즉, 요 사이가 바로 0보다 작은 범위가 되는, 0보다 이하인 범위가 되겠지. 맞겠는데요? 그러면 이 구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감소하는 구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감소하는 구간이 지금 문제를 봤더니 알파와 알파 플러스 1.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되겠죠. 확인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근각에서 관계로 풀어버리면 되겠지? 두근의 합 2알파 플러스 1이 두근의 합 마이너스 3분의 2k
K값 찾으려면 알파를 알아야 되겠네? 그럼 두근의 곱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가 두근의 곱 2. 그럼 난 이걸 풀어서 알파를 먼저 찾아줘야 되겠지? 자, 알파값 찾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거나 1이 돼버리게 되겠죠? 자, 이때 문제를 봤더니 K가 양수여야 된대. 계산을 끝내봐야 알겠지? 자, 요거 대입할 거야.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얘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K값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9. 맞죠? 자, 다시 1 대입하면요. 3이 될 것이고요. 3이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결국 양수 K니까 우리는 정답을 얘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확인됐죠? 네, 요렇게입니다. 자, 자기전화자 끝났고 이제 본 문제로 들어가 보자. 오, 여긴 질문이 많이 없어. 15번부터 출발입니다. 15번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말이 조금 복잡하게 나왔어. 말이. 그래서 이 15번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따라가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순차적으로 따라가 보죠. 자, fx에 대하여 곡선 fx 위의 점, 여기서의 접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 그럼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일단 문제를 읽었더니 접점이라는 녀석의 좌표가 지금 현재 t, ft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란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근데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막 만들려고 봤더니 복잡해 안 복잡해? 되게 복잡하게 등장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잘 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y는 어차피 접선에서의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f'의 t라고 써버릴 거야. 이게 기울기야. 그리고 t, ft를 지나야 돼. 그러면 x-t 플러스 ft 이렇게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버릴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y절편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y절편을 찾았더니 위에 있는 관계식에 x에 대해 0만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ft에서 마이너스 t f'의 t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y절편을 지금부터 gt로 부르자. 그럼 gt가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알았지? 이제 뭐 해야 돼? 숫자 하나씩 대입해서 gt를 완성해 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gt 지금부터 완성합시다. 자, 일단 ft는 내가 해줄게. 그러면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다가 t의 제곱 플러스 at야. 여기서 이제 t 곱하기 f'의 t를 빼줘야 되는 거지? 맞니? t 곱하기 f'의 t 만들어. 뭐 나와요? 마이너스 t에 다가 3t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2의 t 플러스 a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빼기까지 다 써놨으니 그냥 더해버리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 끝내자. 그러면 이제 GT는 쫙 풀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t의 제곱으로 등장하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GT라는 함수가 열린 구간 0에서부터 5까지 범위 내에서는 증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 자, 이때 잘 봐. 이 15번 문제와 19번 문제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거든. 자, 문장이 써놓은 꼴들을 좀 보자. 15번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19번 문제로 와서 써져 있는 거를 봐봐. 표시를 좀 해볼 거거든. 19번 문제를 보면은 감소하는 구간이 나왔죠. 자, 15번 문제에서는 열린 구간에서 그냥 증가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15번 문제가 이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19번 문제랑 의미상으로 비슷해 보이거든. 근데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나왔을 때는 이 구간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근데 지금처럼 어떠한 범위 내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범위가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찌 되었건 간에 GT라는 녀석을 이렇게 찾아내고 났으면 G'의 T라는 녀석을 직접 찾아서 증가하는 구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증가하는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고. 확인됐죠? 그럼 자, 찾자. 그러면 마이너스 6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를 한 거에 A 플러스 2에다가 T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제 얘를 그래프로 그릴 겁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고 한 점이 0이고 또 다른 점이 뭔가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어디야? 열린 구간 0에서부터 5까지는 증가를 해야 된다 그랬지. 0은 여기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지. 5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요 점이 5가 되거나.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G'의 값에다가 5를 대입하게 됐을 때 0보다 이상인 값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되셨나요? 자,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G'의 5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80에다가 플러스 5, 4, 20, 20A? 아닌데? 뭐가 되지? 암산이 안 돼. 5, 4, 20. 그 다음에 5, 2, 10.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보다 이상. 됐습니까? 맞는지 확인 좀. 25 곱하기 6 하면 미친?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틀릴 수가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10A가 130보다 이상이 될 것이고 결국에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13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입니다. 확인되셨죠? 이해됐니, 전화? 자, 다음 문제. 20번입니다. 야, 20번 문제는 사실 그래프를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편해. 어떻게 보게 되냐면 20번을 이렇게 해줄게.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놓으면은 fx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F, 여기가 G. 이렇게 fx가 있어. 확인됐죠? 자,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A, B, C, D, E, F, G를 표시할 거야.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F, 여기가 G가 되게 표시를 했어. 이때 여기다 뭘 그릴 거냐? F'의 X를 그릴 거야, 밑에다가는. 자, 보자. 기울기 찾는 거잖아? A에서 기울기 음수지. A일 때 음수인 함수값 가져. B일 때 기울기 0이지. B일 때 0. C일 때 양수. D일 때 0. E일 때 음수. F일 때 0. G일 때 양수를 가져. 맞아요?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나씩 다 그려봐야 돼.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 기울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찾아놨어. 그러면 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릴 수 있어. 이제 A보다 작을 때 봐야 되거든. A보다 작을 때 여전히 음수로 내려오고 있지. 그러니까 음수. G보다 클 때 올라가고 있지. 양수.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게 F'의 X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함수값들에 대한 부호를 찾을 거야. A보다 작잖아? 함수값은 플러스야. A와 B 사이선 마이너스, BC 사이도 마이너스지. fx라는 함수값.
다시 CD 사이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확인됐죠? 자, 이쪽에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B 사이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라는 함수값을 가질 거야. 확인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할 거냐면 fx랑 곱하기 f'x를 한 게 0보다 작은 범위 찾으라는 얘기잖아. 직접 보고 비교하면 돼. 확인됩니까? 직접 보고 비교하는 거야. A보다 작은 범위면 풀마니까 음수 되겠지. 표시하자. 그럼 A보다 작을 때 이때는 만족한다. 다시 A, B 사이에서는 마이너스에 A, B 사이에서 마이너스니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되겠지. 만족 안 해. 다시 B, C 사이에서 마이너스, B, C 사이에서 플러스니까 여기 범위도 만족하는구나. 이걸 만족하는구나. 그 다음 CD 사이엔 플러스, 플러스니까 만족 안 하겠지? D 사이에 플러스, D 사이에 마이너스니까 만족하겠죠. 다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만족 안 할 거고 마이너스에 플러스니까 여기도 만족하겠죠. 마지막 풀풀이니까 만족 안 하겠죠. 그럼 만족하는 구간이 등장했지. 어디가 되는 거야? x가 a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b보다 크고 c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d보다 크고 e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f보다 크고 g보다 작을 때 이렇게 4개의 구간이 2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 4개가 아닌 구간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맞니? 어디에 있어? 5번에 보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이렇게가 이게 제일 편해. 문제 볼 때는. 자, 그럼 그 다음입니다. 24번이에요. 자, 24번 문제는 별표를 좀 하나 치시고요. 이 문제는 오늘 아예 오늘 다시 한번 풀어보자. 확인 좀 해보고. 이거 다 끝나고 나서 24번은 아예 하고는 하고 갑시다. 수투에서는 숙제를 최대한 줄여야 수원 숙제를 열심히 하겠지. 왜? 둘 다 하기 싫은 건데 약간 지금. 아, 그래?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수투도 숙제 더 드릴게요. 아니에요. 싫어. 지금 제가 잘못했어요. 응? 너의 사과 따위 받아들이지 않겠어. 왜죠? 빈정상에서. 원래는 오늘 극값 해야 되잖아. 극대극소 할 거거든. 그거 하고 맨날 하듯이 자기 전에 하자랑 이거 프린트 있지. 이거 하나 주고 끝내려고 그랬거든. 따로 추가로 더 설 선물 안 주고. 저 새끼 때문에 기분 나빠서 줄 거야. 아니에요. 쌤 아니에요. 재환집이 안 돼요? 쌤 아니에요. 각계 전투하자. 우리 반은 운명 공동체잖아. 아니에요. 야, 이렇게 진지하게 정색하고 그러지 말고. 혜연아, 네 생각은 어때? 아무래도 상관없지. 그지? 가만수로 합시다. 여기 2대2야. 중립이죠. 여기는 너 중립이야? 아니면 재현이 편이야? 중립 강시하자. 우리 따라하자. 우리 두명 따라하자. 알았어. 같이 하자. 따라하자. 아이씨. 알았어요. 너만 줄게. 그러면. 근데 오늘 자기 전화한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선생님이 그거 안 주셨잖아요. 아직 안 준 거잖아. 안 주시면 안 돼요? 쌤 반. 여기는 근데 문제를 좀 풀어보기는 해야 돼. 극대극소가 내용이 어려워서 문제 풀면서 계속 점검을 하긴 해야 돼. 여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수투가 문제를 내용 정리 여러분들 이제 수업 쭉 들으면서 봤잖아. 정리하는 거 생각보다 얼마 없어. 그냥 다 개념적인 부분들이라서 한번 이해가 되고 나면 그걸 문제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방법들을 알아야 돼서 얘는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자, 뭐 어쨌든 24번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요 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거 따로 별표 치라고 한 거거든.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우리 이거 수하에서 배울 때 생각해봐. 수학 하에서 배울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뭘로 이해했었어, 우리? 1대1 대응. 딱 한 줄로 요약이 됐었죠.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 근데 이거를 내가 수업을 하면서 우리 재원이랑 지원이한테는 따로 얘기를 더 했어. 1대1 대응 말고 또 뭐라고 얘기했었지? 해놓는 대로. 그렇지. 증가거나 혹은 감소하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확인됩니까?
이 증가나 감소 상태 유지가 바로 미적에서 얘기하는 수투에서 얘기하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미리미리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이 증가나 감소 상태 유지를 여기 보는 이 증가 있지, 증가. 증가만 그냥 예를 들어 놓고 보자고. 증가만. 자, 만약에 내가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그냥 요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증가하는 거지. 맞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함수의 역함수 존재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겠지. 맞죠? 당연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다시 함수의 모양을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 역함수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맞죠? 여전히 하는 게 맞아. 자, 그럼 세 번째. 만약에 이렇게 그려봤어. 좌표평면을 이렇게 만들고 증가하기는 할 건데 이렇게 증가한대. 역함수 존재할까 안 할까? 얘도 마찬가지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왜? 증가하긴 했었지. 근데 어느 순간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멈췄을 때 관계식이 여기를 기점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좌우가. 그치? 달라지게 됐을 때 여기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나 감소 상태 유지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증가가 되려면 f'x 값이 언제나 0보다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랬을 때 여기 점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비교했을 때 여기가 바로 0이 되는 점이란 말이야. 잠깐 멈춰가는 거니까. 멈춰서 관계식을 정리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f'의 x가 0이 되는 지점이라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때도 마찬가지로 역함수는 존재를 해. 자, 근데 네 번째. 만약에 이렇게 그려버리면 선생님,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잖아. 미분계에서 0 된다는 얘기. 0이 됐을 때.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버리면 이제 만약에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0이 돼도 상관없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0으로 연장을 시켜버리고 다시 올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역함수가 존재하겠니 안 하겠니? 안 해. 1대1 대응이 아닐 거니까. 맞지? 선생님 근데 0일 때 역함수 존재한다면서요. 그래서 0일 때를 지금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 증가 상태나 감소 상태 유지를 하는 게 미분계수가 0보다 이상이다, 이하다 라고 설명할 수, 이 그림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근데 이 그림 자체는 애초에 우리가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그림이야. f'x가 0이 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는 그림이야. 왜냐? 좌미분계수를 찾잖아? 우미분계수를 찾았을 때 여기가 뭐야? 첨점이지. 뾰족점이잖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달라지는 뾰족점. 예를 들어보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1,3이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때는 우미분계수가 얼마야? 0이 되겠지. 맞죠? 좌미분계수 관계식을 지금부터 만들 거거든. 이 좌미분계수 관계식을 1,3을 꼭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위로 볼록이니까 그리고 x-1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3이다라는 관계식으로 만들어도 되겠지. 이 상태로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y''을 해서 미분해서 직접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다가 x 정리하자. 정리 안 해도 되잖아. 마이너스 2에다가 x-1에다가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해서 그냥 플러스 1 곱하기 1 이렇게 그냥 써버리고 끝나겠지. 그럼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 보이는 우미분계수를 계산을 했더니 우미분계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겠지. 잠깐만 이때는 상관없네. 아이씨 그림 잘못 그렸잖아. 이러면 아이씨 애매하잖아. 그러면 그림을 바꿔보자. 어떻게 보면 될까? 그림을 바꿔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림을 바꿔서 요때가 만약에 3이면 여기 안 될 만한 관계식을 찾아봐야 되는데 꼭지점이 아니야. 꼭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1,3을 지나는 2차 함수야. 1,3을 지나는 2차 함수. 뭐라고 쓰면 될까?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3x 붙여버리면 이게 딱 1,2를 지나나? 3을 지나나?
1,3 여기가 4면 되겠다. 맞죠? 1,4 지나지? 자, 이 상태에서 미분해 보는 거야. 꼭점이 아니야. 그럼 여기 요 관계식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y 프라임을 찾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돼버리지. 이때 1일 때 미분계수 얼마야? 2지. 즉 이쪽에서 찾은 미분계수가 얼마가 돼? 2가 돼버리지. 그럼 지금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 달라? 다르지. 즉 이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다시 말하면 f'x라는 미분계수가 0보다 이상인지 이하인지 같은지 뭐 알 바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미분 자체가 불가능한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는 이 그림 자체는 1대1 대응이 되는 증가상 감소상태 유지. 즉 f'의 x라는 녀석을 기점으로 잡고 0보다 이상이냐 f'의 x가 0보다 이하냐를 따질 수 있는 기재 조건이 안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이는 요 녀석 하나만 미분이 가능한 그래프로 미분이 가능한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래프로 포함을 시켜버리시고요. 여기 보이는 얘부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그럼 또 얘도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여기가 첨점이 아니라 미분이 가능한 점인지를 확인을 해보자고. 똑같이 여기를 1,3으로 잡을 거야. 관계식 아까 썼던 거 이거는 그냥 요거 그대로 쓰자. 그럼 여기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x라는 관계식 똑같이 그대로 썼으니까 좌측에서 올라오는 좌미분계수는 지금 우리가 찾은 게 아까 2였잖아요. 그죠? 이제 요거 관계식 만들어야 돼. 얘 거 어떻게 써볼까? 1,3대에서 성립하게 y는 그냥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뭐 해볼까? 뭘 하면 1,3이 성립할까? 2x? 이렇게 그러면 0과 2를 지나야 되는 거니까 관계식이 안 되잖아. 1일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관계식 바꿔야 돼. 1일 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되게.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되면 될까? 상관없겠다. 플러스 2x.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네. 그럼 1 대입하면은 3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를 미분해 보는 거야. 그러면 y 프라임은 뭐가 되죠? 2x 플러스 2 맞니? 그럼 이때 1일 때 미분계수가 얼마야? 이쪽이 뭐야? 여기 왜 또 4야? 아씨!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려봐야 돼. 어떻게 그려볼까? 그림을 좀 더 이쁘게 그릴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관계식이 바뀌는 거. 지금 그림은 성립 안 되네. 안 되는 걸로 갑시다. 확인됐죠? 자, 이 그림 말고 그러면 하나 다시 그려보자. 똑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관계식을 이렇게 잘라볼게. 아이씨. 이렇게. 그리고 요때 값을 첨점으로 바뀌는 점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게 똑같이 잡아볼게. 여기. 그랬을 때 이 관계식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전에 좀 전에 봤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랑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두 개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실제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겼었죠. 맞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얘가 그래프가 만약에 하나의 그래프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태라면 즉 3차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려질 거냐? y는 x-1의 세제곱에 플러스 3이다 라고 그려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연속하는 경우면서 함수값이 쭉 이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어차피 실수 전체에서 연속하게 그려지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게 가능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fx가 연속이 되는 함수라는 전제 하에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건 이제부터는 1대1 대응이 아니라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됐을 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f의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조건은 존재하려면 우리 지금 보이는 f'의 x라는 녀석을 찾았을 때 얘가 0보다 이상이 되거나 또는 f'의 x 값이 모든 값들이 0보다 이하가 됐을 때 성립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즉 증가나 감소 상태라는 부분에서 여기 보이는 이 등호라는 부분 있잖아. 등호. 이 등호라는 부분.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하나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모양에서 아까처럼 관계식이 나눠져 있을 때 오기가 생기네. 관계식이 나눠져 있을 때를 꼭 찾고 가야겠네. 자, 점의 좌표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실제로 생긴 모양을 봤을 때 얘는 각각의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하나의 함수값을 가지니까 여전히 역함수가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프상으로 1대1 대응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성립이 되겠죠. 관계식을 좀 찾아보자고요. 얘를 지금부터 우리가 찾으면 요 밑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를 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파란색을 y는 x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찾아버리게 되면 미분했을 때 좌미분계수 0이고 우미분계수도 0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는 가능해진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이 아니라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더 달라지더라도 어떻게 되면 되는 거냐? 서로 다른 관계식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올라오고 이렇게 또 하나가 올라왔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점이 1일 때 뭐 3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빨간색의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꼭지점을 가지게. 그리고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y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3 이렇게 꼭지점을 가지게 해버리게 되면은 여전히 1대1 대응도 맞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도 똑같이 일치하는 결과로 등장을 하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바뀌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자, 이 내용 가지고 그대로 이제 문제로 와서 24번 문제 보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떠올리면 돼? 미분한 미분계수가 0보다 이상일 거니 0보다 이하일 거니 둘 중에 하나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일단 미분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f'x를 만들면 우리는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ax에다가 플러스 a가 된다는 거지. 그럼 자, 그래프의 모양을 일단 보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만 살펴보면 돼. 3이지, 양수야.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말이 돼? 안 되겠지. 즉 아래로 볼록이니까 우린 0보다 이상인 범위를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주어진 f'x의 판별식의 값이 지금은 짝수 공식을 써버리자고요. 판별식을 직접 만들었더니 a의 제곱에 마이너스 3a가 될 텐데 얘가 0보다 이하로 나와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의 범위는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까? 0 이상 3 이하의 범위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찾게 될 것이고요. 모든 a 값들의 합은 0, 1, 2, 3을 더한 거니까 6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가 더 있을 텐데 몇 번에 있지? 앞에 있나? 7번이었나? 역함수가 나오는 게 여기 있다. 9번이에요. 9번. 자, 그럼 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애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면 결국에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미분한 미분계수가 0 이상이거나 0 이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미분을 지금 해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잖아. 이번에도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미분 f'x가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이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시면 된다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미분을 해서 1대1 대응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 근데 2차 함수까지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분석하는 게 되거든. 3차 함수로 넘어가도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사실은 구분이 되기는 해. 어떻게 그려지게 되느냐? 3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면 보통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봐. 이 그래프. 이게 fx야. 3차 함수로. 역함수가 존재할까?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할 거야?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는 함수가 x에서 y를 고르는 거지. 근데 역함수는 y가 x를 고른다는 얘기지.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x가 y를 하나 골라야 되잖아. 근데 선택받은 y가 두 군데서 혹은 세 군데서 선택을 받으면 돼, 안 돼? 그러면 역함수를 만들 때 그 y가 두 개 혹은 세 개를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역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가로선 그려보면 돼.
x축하고 평행하게. 그랬을 때 교점이 항상 무조건 하나씩만 나와야 돼. 지금은 이렇게 세 개가 나와버리니까 역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했더니 그러면 만약에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 역함수를 반드시 가져야 된대. 뭐 이런 함수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있겠죠? 이런 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왔다가 정점을 찍었겠지. 내려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즉 올라오다가 정점을 찍어 잠깐 쉬어.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뒤에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결국에는 3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뭐야?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실근 하나 가지는 형태 혹은 3중근 가지는 형태 뭐가 됐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조건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확인됐죠?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0번 문제로 가보죠. 30번 30번 문제는 이거를 이해해야 돼. x가 n-h보다 크고 n보다 작고 그리고 x가 n보다 크고 n 플러스 h보다 작아. 각각의 경우에서 뭘 찾으라고 시켰지? 여기 있다. x-m 분의 fx 마이너스 fm 이게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m 분의 fx 마이너스 fm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이걸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재현아 잘 봐야 돼. 다른 분들도 잘 봐보세요.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조금 가장해서 그릴게요. 요렇게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해석할 건데 내가 임의의 숫자 m을 잡을 거야. 그러면 그 m보다 살짝 작은 애야. 미묘하게 작은 애. 둘 사이에 x가 있어. 그때 그 x를 가지고 x가 지나는 점이랑 내가 잡은 m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돼야 된대. 확인됐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m을 여기쯤에다 잡을 거야. m이. 그러면 이거보다 살짝 작은 애. 여기쯤이 되겠지? m-h.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양수가 되면 된대. 어때? m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점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해서 따져가는데 문제 조건을 지금 보잖아. m 값이 얼마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맞지? 그게 지금 문제가 돼. 확인되지?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이 실수 m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m이 될 수 있는 숫자는 무진장 많다라는 얘기야. 맞죠? 그 무진장 많은 애들 중에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만족시키는 실수 m이 몇 개냐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지. 원래는 수없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잡게 된다라면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요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석을 하느냐? 주어진 식을 미분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 여기 보이는 요 녀석을 봐. 이걸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n-h가 m보다 작다는 얘기지. 맞죠? 즉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있던 그 x라는 값은요. m이라는 숫자와 그거보다 조금 작은 숫자 사이에 있는 애야. 그 조금 작은 그 범위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m이 변함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겠지. 이걸 다시 해석하면 결국에 어떻게 될 거냐? m이라는 숫자가 이 h라는 녀석이 h가 충분히 작다고 그랬잖아.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야. h가 충분히 작아. 그러면 예를 들어봐. m이라는 하나의 숫자에서 겁나 작은 숫자를 뺄 거야. 그거랑 m이랑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별반 차이가 없겠지. 즉 다시 말하면 저기 나와 있는 빨간색 식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된다는 거지. 리미트 h가 0으로 점점 가까워질 거야. 최소한도로 작아질 거야. 그러면 결국 그때 x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m이랑 같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맞아요? 왜? 샌드위치 정리잖아.
우리 첫날 봤던 거. 뭐야? 리미트 x가 앞뒤로 리미트 m-h 그리고 리미트 m 이때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될 거니까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고. fx와 gx가 관계식을 가질 때 리미트 양쪽에 붙이면 등호 포함되던 거잖아.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서로 다른 식에서.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 x가 결국에는 m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 되는 거지. 그러면 난 그걸 가지고 뒤에 있는 식을 해석하잖아. 뭐가 되는 거냐? 리미트 x가 m을 향해 가까워질 건데 이때 x 마이너스 m 분의 fx 마이너스 f의 m을 계산하게 되는 거고 이게 뭐냐를 찾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x가 가까워질 건데 h가 m에서 어쨌든 뺀 거잖아. 처음에. 다시 말하면 m 값이 x보다 작은 쪽에서 작은 쪽과 원래 있던 m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x라는 값은 m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m보다 작은 숫자 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 m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좌측에 대한 얘기가 붙어줘야지. 좌극한에 대한 얘기.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걸 딱 썼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지. 거기에 리미트가 붙었잖아. 뭐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까지 붙었으니까 결국 왼쪽에서 찾게 되는 순간 변화율이다.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니? 좌미분 개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이해됐나요? 순간 변화율인데 왼쪽에서 찾는 순간 변화율. 그래서 좌미분 개수. 확인돼? 그럼 자, 밑에 있는 애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리미트 x가 똑같이 m으로 가까워질 건데 이번에는 h가 m보다는 조금 더 큰 거지. 큰 쪽에서부터 다가오겠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x-m 분의 fx 마이너스 fm. 그럼 마찬가지로 순간 변화율인데 플러스가 붙은 거잖아.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순간 변화율. 뭐가 되는 거야? 우미분 계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좌미분 계수는 양수고 우미분 계수는 음수가 되는 애들을 골라주라는 얘기야. 특정한 숫자에서. 확인됩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관계식이 뭐야? f'의 x에 대한 식인가? 아니면 fx에 대한 식인가? 프라임 x지. 그럼 바로 찾을 수 있잖아. m 값이 여기면은 m에 대해 기준으로 좌측은 플러스, 오른쪽은 플러스니까 조건을 만족해야 안 해? 안 하게 되잖아. 맞죠? 이제는 점의 좌표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처음 잡는 점 여기서부터 보자. 하나, 둘, 셋, 넷, 5개 점들 중에서 뭔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야. 왜? 5개 점이 딱 0이라는 미분계수가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니까. 확인됐죠? 그럼 자, 이 점을 A라고 하고 B, C, D라고 이름 붙여보자. A점의 왼쪽은 마이너스지. A 쪽보다 큰 쪽은 플러스. B의 입장에서는 B보다 작은 쪽이 플러스, B보다 큰 쪽이 마이너스. 그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형태를 가지게 되겠지. 자, 조건 따지는 거야. 좌미분계수는 양수, 우미분계수는 음수여야 된대. A를 기점으로 좌미분계수 음수. 조건 만족 안 하겠지? B를 기준으로 좌미분계수 양수, 우미분계수 음수. 되는 점 B 하나 찾았고. C를 기점으로 좌측이 음수. 안 되겠지? D를 기점으로 좌측이 양수, 우측이 음수. 되겠지? E를 기점으로 좌측이 음수? 안 되겠지? A를 기점으로 좌측이 양수, 우측은 그래프가 안 나왔으니까 확인이 불가. 그럼 결국 되는 점이 누구란 얘기야? B랑 D. 몇 개? 2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프 이렇게 천천히 해석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막 해석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알아도 이렇게 범위가 나왔을 때 얘 우리 뭘로 연결지은 거야? 좌미분계수로 연결지었지? 맞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마찬가지로 우미분계수로 연결지었잖아. 요거 그냥 옆에다 한마디씩 적어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문제에서 보이면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됐어? 됐어? 응. 다 확인됐니?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있는지 한번 쭉 넘기면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되냐? 이해 안 되면 방법 바꿔서 다른 걸로 얘기해 주고. 자매봉에서 우명에서 이런 거 없이. 괜찮아? 응. 혹시나 싶어서 나중에 까먹을까봐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미분으로 해석 안 하고도 이렇게도 설명이 돼. 30번 문제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x의 범위가 어쨌든 저렇게 나왔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fx가 있을 거고 fm이 있을 거거든? 이 관계를 가졌을 때 누가 더 크겠니? x가 더 커지고 m이 더 나왔을 때 확실하게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요렇게 관계식을 만들었을 때 0보다 크다고 그랬지. 자, x-m 양수야 음수야?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 음수지. 그럼 얘도 음수지. 다시 말하면 fx가 더 작은 거지. 맞아요? 즉 x가 m보다 작으면 fx 값은 fm보다 작다. 무슨 함수야 이거? fx가 m보다 작은 쪽에서는 당연히 뒤로 갈수록 m이 더 크잖아. 그랬더니 함수값도 더 크대. 증가 상태. 증가함수라는 얘기잖아. 맞죠? 자, 밑에 쪽에 있는 걸 보잖아. x랑 m을 비교하면은 이번엔 m이 더 작은 거지.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fm이랑 fx를 비교할 거야. m 먼저 쓴 거야. 자, x-m 하면 이번엔 양수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fx가 더 크게 되는 거지 이번엔.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x가 m보다 크면 f의 m이라는 녀석이 f의 x보다 잠깐만 이거 두 번째 건 잘못 해석했지. 두 번째는 얘로 가야 되는 거잖아. 이거잖아. 다시 x-m 양수지. fx-fm 음수가 돼야 되지.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x가 m보다 클 때는 fm이랑 fx를 비교했을 때 fm이 더 크니까 감소함수의 형태를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니?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m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m보다 작은 쪽은 증가함수야. m보다 큰 쪽은 감소함수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럼 m보다 작은 쪽 감소, m보다 작은 쪽이 증가, m보다 큰 쪽이 감소. m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작은 쪽은 증가, 큰 쪽은 감소.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어. 이해됩니까? 어차피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질문할 거 없죠?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5분을 쉴 겁니다. 10분 쉬라고 하면 불안하지? 괜찮아? 그럼 10분 쉬자. 왜? 그거 숙제 오답 어. 45문제